안녕하세요. 뚱치딸리아이 다시 보고 싶은 영화 93번째 모데라토 칸타빌레 피터 브룩의 1960년 영화입니다. 원작하고 각본은 마그로이트 듀라스, 그리고 촬영 감독은 아르망 띠라르. 아르망 띠라르 촬영 감독은 원래 줄리앙 디비비에의 영화로 1926년부터 촬영 감독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줄리앙 디비비에의 뭐 하루의 끝이라는 영화부터 해서 계속해서 관계는 이어가는데, 엄청나게 다양한 작품을 했고 그 명장 중에 한 명이죠. 특히나 저희 동영상에서는 아나톨 리트박 감독의 마이얼링 기억하시죠? 마이얼링. 네, 그리고 그 샤를 보아예하고 다니엘 다르디우 나왔던 그 비극적인 황태자의 사랑, 그 이야기요.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엄청 좋아해 주셨던 앙리 조르주 클루조 감독의 공포의 보수, 이브 몽땅 샤를 바넬 나왔던 그 영화. 그 영화도 마찬가지로 이 아르망 띠라르의 촬영이 된 영화입니다. 그리고 주연은 이제 장폴 벨몬도하고 잔 모로 둘이 나오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감독이죠. 피터 브룩. 피터 브룩 감독은 이런 영화 뭐 한 세네 편 정도, 그리고 그 이외의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 테아트르 필메라고 하는데요. 연극을 촬영한 작품인 거죠. 엄밀히 얘기하면 촬영된 연극이니까 연극에 가깝죠. 원래 이 피터 브룩은 영국 출신의 엄청나게 그 위대한 그 연출가죠. 옥스퍼드 대학 나와서 젊었을 때부터 엄청나게 그 총아로, 연극계의 총아로요. 그리고 다양한 연출을 합니다. 셰익스피어 당연하고요. 앙토넨 아호뚜, 그리고 뭐 브렉히트 같은 작품들을 하는데, 저 개인적인 기억으로는 가장 이쪽 연극 수업 받으면서 남아있던 생생한 기억이고 가슴 깊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거는 조르주 바뉴 교수의 루마니아 쪽 그 선생님이죠. 유명한 그 연극계의 당시 프랑스의 아마 최고의 그 연극 석학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조르주 바뉴 교수의 이제 수업을 들었을 때, 그때 이제 주제가 서리제, 라서리제 해서 안톤 체홉의 벚꽃동산이었는데, 그때 이제 피터 브룩이 연출한 벚꽃동산 그 촬영본을 보면서 수업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주 공간에 있어서 그 여백을 잘 활용하는 또 연출가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여백에 대한 연출 부분이 이 영화에서는 특히나 많이 요구되는 것 같아요. 그걸 저는 이제 공허감의 연출이라고 얘기하면 너무 좀 닫혀진 느낌이라, 그 공허보다는 여백이라는 느낌이 훨씬 확장적인 의미라 이 영화를 이해하시는데 좀 더 객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 좀 느낌도 듭니다. 최근 제가 잔느 모로의 영화를 뭐 의도적으로 하는 건 아닌데요. 제일 처음에 그 사형대 엘리베이터를 선택하면서 이렇게 의식의 흐름처럼 이어져 온 것 같습니다. 사형대 엘리베이터에서는 그때도 유부녀와 어떻게 보면 젊은 그 청년, 직장에서 남편의 직장에서 일하는 남자하고 사랑에 빠지는 거죠. 모리스 로네하고. 설정은 지금 이 영화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그 아이라는 매개체가 또 있는 거죠. 피에르라고, 계속해서 여기서 잔느 모로가 유일하게 보면 인생의 어떻게 공허함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탈출구가 아이하고 같이 가서 피아노 레슨을 받게 이렇게 하면서 같이 산책하고, 그 공간에서 이제 모든 그런 어떤 인생의 의미를 그래도 찾아보는 그런 여인이었는데, 이제 어느 날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영화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1960년 잔느 모로는 칸네에서 여우주연상을 이 영화로 받게 됩니다. 네, 그 피아노의 선율하고 같이 어떻게 보면 아주 그 여백의 느낌이 확 오죠. 그러면서 밖에서 이렇게 애들이 노는 소리도 들리고요. 네, 아주 단조로움이 느껴집니다.
마거릿 듀라스의 작품들은 대부분 단어의 운용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거기에 단어 안에 여백이 또 많은 그런 작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는 특히나 잔느 모로가 느끼는 고독감, 공허감 그런 걸 갖다가 어떻게 이제 화면에서 여백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그걸 드러낼 수 있는가에 대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그 여백의 공허의 발라드가 아니라 여백의 발라드 같은 영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기에 이런 영화들 1년에 그 60년대 초반 특히나 해서 어떤 부분을 많이 다뤘냐면요. 그 인코뮤니카빌리티 그러니까 서로 간의 상호 소통이 안 되는 소통의 부재. 그러니까 설명할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보면 그 잔느모로는 어느 순간에 그 사랑을 찾은 것 같지만 여기서의 그 잔느모로의 존재는 본인에 대한 확신이 시어가 그냥 아무것도 그리고 스크제디 디스크제디 해서 내가 말한 모든 거에 대해서나 그 아무 것에 대해서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 거는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대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영화들은 그런 부분을 갖다가 많이 담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표적인 그런 부분의 거장이 이태리의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니겠죠. 그러니까 안토니오니의 어떤 영화를 많이 생각게 하는 그런 영화라고 또 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렇게 천천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영화 들어가면서 어떻게 보여드리지? 왜냐하면 이 영화에서 보면 그 은근히 걷고 이렇게 카메라가 천천히 이렇게 훑어가는 장면이 되게 많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죠. 되게 잔잔한 그리고 배경 자체가 지롱드 강 주위에 있는 작은 마을이에요. 그 지롱드 강의 중심이 되는 도시는 보르도겠지만 보르도 같이 이제 화려한 도시가 아니라 아주 쓸쓸하고 적막하고 별게 없는 그 지롱드 강의 한 지류에 있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를 아주 뭐 쓸쓸하게 걷는 이런 장면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저작권하고 넘어가는 게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네요. 그런 걸 제가 느려서 보여드리지를 못하고 중간중간에 컷돼서 설명을 드려야 하니까요. 네, 처음에 말 그대로 모데라토 칸타빌레. 제목은 마거릿 듀라스의 작품의 제목이고요. 그 제목이 많은 의미를 내포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모데라토, 그 일정한 그 빠르기죠. 그러면 우리의 삶에 그 각자의 빠르기가 있을 겁니다. 그런 남들과 똑같은 빠르기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안에 깐따빌레 노래하듯이 어떻게 그 개인적으로 노래를 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고민이라고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깐따빌레의 노래를 하는 방식은 뭐 수많은 방식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그 노래의 방식에 엄청난 충격을 주는 그런 사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주 무시무시한 네, 선생님이 나오죠. 지금 장소는 이제 그 마을에 있는 그 선생님의 그 집으로 와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 아이가 피에르거든요. 피에르를 데리고 와서 아이가 이제 디아벨리 소나티네를 배우는 과정을 뒤에서 이제 보고 있는 거죠. Moderato cantabile. Ouais. 네. Qu'est-ce que ça veut dire, moderato cantabile? Je sais plus. C'est sûr. 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거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가 정말 저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이 돼요. 모데라토. 예. 남들과 똑같은 속도의 삶을 사는데 어떻게 노래하는 방식은 각자의 방식이 있는 거죠. Sûr? 네. 그리고 뒤에서 저렇게 보고 있고요. Oui. Le? La sonatine. Pourquoi la sonatine? 네. 아주 그 질문이 많고 하기 싫은 겁니다. Ah, je vous jure, Madame Desmarais. 네. 고집도 세고요. 네,
아주 큰, 하는 아주 큰 일종의 크리, 고함의 소리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창가로 갑니다. 뭔가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문을 닫고요. 이게 계속 관심이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그래서도 안 되겠는 거죠.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 사람들이 저렇게 몰려들고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지금 궁금하고 무엇보다도 잤는 모로가 더 궁금하고요. 어린이 이상으로. 자, 이제 수업을 끝내고요. 경찰이 왔습니다. 그 비명, 저는 고함이라고 했는데 고함이 아니고 비명이죠. 그 비명 소리에 실체를 파악하러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이 남자가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연인을 살해한 거죠. 그리고 아까 소리는 그 비명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데라토 칸타빌레 설명하고 있는 동안 연주하고 있는 동안 그죠? 그 디아벨리의 소나티나를 연주하고 있는 동안 비명이 났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거죠. 각자 템포로 살아가는데 이 연인의 템포 속에서의 깐타빌레는 바로 이 비명인 거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누워 있고요. 본인이 이렇게 죽인 그 여인을 죽은 거 자체를 믿지를 못하면서 계속 부둥켜 안고 거기에다가 키스를 하려고 하고, 예, 그거를 이제 경찰이 떼어내는 장면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잠깐 서 있으라고 하는데 피에르도 와서 이제 구경을 하고 인 것 같아요. 다시 이제 가서 그 여인을 보려고 다시 내리는 어떤 과정이네요. 그때 이제 서성이면서 역시나 장폴 벨몽도 역시 서성거리면서 그걸 보고 있는 거죠. 검식관들이 보는 거를. 네.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Moderato, 겁니다. ça veut dire modéré. Ouais. Et cantabile, ça veut dire chantant. C'est facile. 네, 와서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렇게 주눅들 필요 없어, 비엘. 쉬운 거야. 모데라또, 그렇게 모데가해. 우리 평소에 어떤 빠르기로, 그리고 깐타빌레 노래하듯이 쉬운 거야. 아, 이 부분도 되게 상징이죠. 아이한테 그렇게 쉽다고 가르치지만, 그렇게 사는 방식으로 모데라또 깐타빌레는 쉽지 않은 거죠. 그런 얘기를 어디서 합니까? 이 마치 감옥 같은 느낌의 이 정면의 이 철문을 가로지르면서 저택으로 이제 들어가는 과정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보여주는 부부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De votre côté, vous n'avez rien su? 네, 당신은 뭐 어떤 정보가 없냐? 네,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레슨도 보통 때보다 훨씬 짧게 끝났다 하면서, 그리고 아이에 대해서 La 생각보다 sonatine à peu près parfaitement. 네, 솔직히 약간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맨날 고중 듣고 하는데 이제 거의 소나티네를 연주할 정도가 됐다 하면서 아주 그래도 C'est qu'il a une mauvaise volonté. 이 얘기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쟤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볼록 때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는데, 약간 나쁜 쪽에 그런 어떤 볼록대를 가진다. 네, 그러니까 그냥 그만하라고 하고요. 그런 종류의 얘기. 그런데 모베스 볼롱때 하면서 아주 나쁜 의도를 좀 갖고 있다. 나쁜 열정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은근히 보면 잔느모로의 얼굴 자체에는 아주 약간의 미소가 띄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의 그런 어떤 일탈, 본인도 생각하고 싶은 약간의 일탈, 그런 데에 대한 어떤 흥미로움을 갖다가 은근히 이렇게 묘사해주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거를 갖다가 뭐 딱 그렇게 끊어버리죠. 쓸데없는 뭐 헛소리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식사는 아주 건조하게 그렇게 끝나고 또 이 음악에 맞춰서 이렇게 발라드는 또 시작이 됩니다. 예, 그리고 그리고 공장에 출근하는 장폴 벨몽도, 네. 어떻게 보면 저런 부분이 이제 교차되는 거죠. 아이의 피아노 레슨을 제외하고는 의미가 없는 그 잔느 모르의 삶하고 의미 없이 자기의 그 직장으로 저렇게 향해 가는 장폴 벨몽도하고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입니다. 저 카페로 들어갔고요. 이 카페가 이제 제일 중요한 공간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 동네에서 제일 큰 회사의 사장 부인인 잔느 모로가 그냥 이 카페로 이 모든 노동자들부터 해서 그 이 마을 사람들이 즐겨 찾는 남자만의 어떻게 보면 그 공간인 그 카페에 들어오기는 쉽지 않죠. 네, 거기서 이제 보고요. 근데 저렇게 들어옵니다. 네, 들어와서 와인 한 잔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와인 한 잔을 받고요. Et pour l'enfant, 네, 아이는 뭐 괜찮다고 합니다. 날씨 좋다고 하고요. 그리고 et même, je peux demander un autre verre de vin. 네, 너무 목이 마르다고 한 잔 더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Je 나서 passais. 영 불편한 거죠. 스스로 말을 꺼내면서요. 산책하기 좋은 날씨라고 하면서 Oui. 네, 자기 여기 옆에 피아노에 가르치는 일 때문에 해서 왔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때 이제 장폴 벨몽도가 계속해서 먼 발치에서 보고 있다가 간격을 좁히면서 옆으로 옵니다. 그래서 한 잔 드리면 어떨까요? 실례가 안 되면. 근데 무슨 얘기가 하고 싶은 걸까요? 한 잔 받고요. 네, 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냐고. 근데 나 여기 왔는데 창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잘 못 봤다고 얘기를 하죠. 그때 이제 꼬마가 들어오면서 뭐라고 Tu sais 합니까? pourquoi on a crié hier? 디세브가 오나 크리에 어제 그 여자가 누가 고함을 지른 거, 비명을 지른 이유가 뭔지 알아? 벌써 아이는 이제 밖에 나가서 어디서 듣고 왔겠죠. 그러면서 얘기하니까 이제 그냥 Une 내보냅니다. histoire ensemble.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그 아이의 그 얘기를 통해서 본인이 하고 싶었던 얘기를 어떻게 보면 아이가 대신해 준 거죠. 그런 주제로 자연스럽게 옮아가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하니까 사랑 얘기인가요? 이러는 거죠. 둘 다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아무래도 사랑 이야기인 것 같다. 네. Ce qu'on appelle dans les... 네, 이 역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잔느 모로의 관점은 difficulty difficult, 마음의 그 불안정, 네, 마음의 불편함, 마음의 문제가 있는 어떤 그런 병 아닐까요? les difficultés de cœur. 네, difficulty difficult. 그러니까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이 마음에 관한 얘기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difficulty, 그러니까 어려움이라는 거니까 마음에 대한 어떤 자기 안에 갖고 있는 그런 거에 소통의 어려움도 될 수 있고 그게 뭔지를 갖다가 스스로도 이제 알지를 못하는 Pour 거죠. une fois. 네, 그리고 한 번 더 많이 마신 거죠. Par ici. 그래서 이 근처를 갖다가 보통 이걸, 산책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조금 치기가 온다고 저기 앉았습니다. 포지션을 좀 바꾸는 거죠. 음악이 흘러나오고요. 그때 이제 막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상하게 이제 쳐다보는 거죠. Depuis là, son piano.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제가 이런 어떤 상황에서도 안 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아이의 레슨 때 들린 그 비명소리 이후로는 여기 이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와볼 수밖에 없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 누군지 저 알아요. Vous habitez boulevard de la Mer.
당신 그 우리 공장 그 사장인 데바르데 씨 부인이죠. 그리고 사는 데도 알고요. 네, 그리고 그 산책을 하는 걸 자주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기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또 이제 사람들이 저런 시선으로 조금 주의 깊게 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직장이 근처냐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할까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당신 남편 회사에서 일한다고 네, 얘기합니다. 네, 이렇게 그 제안을 하죠. 그 사건에 대해서 제가 좀 알아볼 테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만나보려는 겁니다. 그 호기심을 통해서. 네, 가끔은 집에 가기가 쉽지가 않군요. 이게 아니라요. C'est curieux, parfois on n'a pas envie de rentrer. 가끔씩 희한하다, 이상하다, 집에 가고 싶지가 않다는 게 이상하다. C'est curieux comme parfois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약간 그런 어떤 모데라토 칸타빌레, 네, 특히나 마르거리트 듀라스 같은 경우에는 그 단어를 너무나 촉박하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뉘앙스에 엄청나게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으네요. 네, 그리고 저기 지금 문이 끼익 열리는 저 소리가 유독 그 중요하게 저는 부각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게 어떻게 보면 이 둘 사이의 그 만남의 그런 어떤 소리, 만남의 깐따빌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끼익거리면서 어떻게 보면 계속 이 공간이 둘의 만남의 장소가 되면서 그 안에 저렇게 기이한 어떤 끼익거리는 어떤 소리들이 나는 거가 무관치는 않아 보이네요. 네, 계속해서 그거를 이제 감독의 의도적인 연출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봅니다. 이제 가는 거를 보고 아예 집중하는 거고요. 네, 이름은 카페 들라 지롱드. 네, 보르도 와인이 결국은 저 지롱드 강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저 연안에서. 보르도가 그 프랑스에서 정말 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네 번째일 거예요. 자,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장난을 치고 가장 가깝게 대할 수 있는 게 잔느 모로 안에게 있어서는 아들 삐에른 거죠. 네, 이렇게 중간중간에 아주 조용히 이렇게 장면 전환이 많이 되거든요. 아주 좀 침묵을 두는 공간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역시나 빈 공간에 저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신문을 사서 나름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거겠죠. 네, 여느 때처럼 또 아이를 데리고 와서 산책을 하고, 네, 이런 음악과 더불어 상당히 뭐랄까, 쓸쓸하죠. 네, 그 뒤를 쫓고요. 그리고, 그래서 결국은 오늘은 배를 타거든요. 장폴 벨몽도도 저기 뒤에 따라와서 같이 배를 타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 이런 배 탄 적 있지 않니? 그러니까 수선화가 피었을 때 아빠랑 탔잖아요 하고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꼬마 비에르가. 그랬더니 수선화는 매년 피잖아 이렇게 얘기했더니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수선화 매년 피잖아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삶의 사실 하나의 디테일을 갖다가 생각을 지금은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인생으로 접어든 거죠. 네, 그런데 아이가 상기를 시켜줍니다. 아이와의 관계에서는 저렇게 특별한 애정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디테일이 벌써 의미 없어질 때는 그 관계가 그만큼 민감해지고 공허해진 거죠. 누군가가 이제 그 공허함을 깨기 위해서 뭔가 디테일을 찾아야 되는데
피에르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그때 엄마가 어떤 옷을 입고 있었고 그런 디테일을 얘기해 주니까, 아, 그래, 그때 아마 너가 4살 때쯤 됐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어떻게 보면 애정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 삶에 있어서 디테일이 되게 중요한 거죠. 자, 지금 이런 부분이 이제 피터 브룩이 사용하기 좋은 공간 같아요. 사실 연극적인 공간이잖아요. 비어 있는 카페거든요. 폐가가 된 듯한 카페인데 그 안에 여러 가지 출입구가 있고 아이들이 놀고 있고 이런 공간 너무 좋죠. 완전 연극적인 공간이면서요. 자,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서로 약간 뭐 교차할 수도 있으면서 저렇게 결국은 만나게 되는 공간으로 더없이 좋은 거죠. Je m'excuse, monsieur. 네, 좀 excuse me, 죄송하지만 새로운 소식 있나요? Gabriel, vous avez su quelque chose de plus? 네, 그리고 다가가서 뭐 얘기를 하겠죠. Il y a 6 mois qu'ils se connaissaient. 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 6개월 정도 아는 사이였던 것 Je l'ai 같은데요. connu. 어떻게 만났죠? Par hasard. 우연히 만났다고 얘기하죠. Oui, son travail. Et elle le voyait passer. 네, 그리고 그 남자가 출근하는 걸 보면 여자는 생각했죠. Elle a découvert son ennui. 갑자기 자기 자신이 심심하다는 거, 이거보다 스스로의 삶이 곤태롭다는 걸 깨달아 버린 거죠. 그 Elle a 남자가 remarqué 가는 걸 longtemps qu'elle 보면서. s'ennuyait, longtemps qu'elle regardait les autres. 네, 그리고 여기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이제 얘기 자체가 어떤 얘기로 들어가냐면 마치 잔느모로의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녀 남편하고 그녀의 아이가 자고 있을 때 혼자서 그 정원 앞을 산책하고 밖으로 나갔다 들어오고 잠을 못 이룬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Elle allait se promener.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남자가 계속해서 왔다는 겁니다.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Revenir encore. 네, 다시 왔다. Bien joué, c'est 그리고 언제부터 안 가기 시작했다. toutes les histoires exactement. Après, Après, je crois que personne ne peut le raconter.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얘기합니다. Après personne ne peut raconter, ne peut vous raconter. 그 다음에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무도 몰라요가 아니라 나도 거기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 나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도 할 수가 없다. 그런 식으로 해서 얘기를 이제 끝내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약간 지어내고요. 그리고 결론은 완전히 열린 결말로 주면서 얘기를 해준 거죠. 어떻게 보면 얘기의 내용보다는요, 저렇게 얘기를 해준다는 자체가 중요한 장면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장폴 벨몬드는 모든 얘기가 끝났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 다음에 그 만남이 여기서 혹시 끝나게 되는 건가? 더 뭐가 있을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드디어 이 공간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Un an. 얼마나 살았냐 물어보고요. là, je m'en irai d'ici. 자, 여기는 무엇보다도 그 전에 얘기를 하거든요. 끊임없이 바람이 분다. 그리고 내가 당신처럼 1년밖에 안 된 사람이라면, 내가 당신의 처지라면 나는 이곳을 떠날 거다. 못 견디겠다, 이것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Les oiseaux presque sont des oiseaux de mer qu'on 네, 그리고 있는 새라고는 늘 바람이 불고요. 있는 새라고는 갈매기인데 폭풍이 불면 죽죠.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보면 이 단조로움과 쓸쓸함과, 그러다가 이제 끊임없이 자기를 건드리는 바람과 그리고 죽음이 있는 거죠. trouve crever après les orages. 네, 폭풍이 일고. Gardi avec amabilité. 자, 지금 얘기합니다. 사실 당신을 안 거는 지금이 아니다. 1년 전에 회사에서 연 파티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에서 당신을 처음 봤다. 다정해 보이시면서 대단히 외로워 보이더라.
c'est qui accoudait à un grand piano. 피아노 있고요. 그다음고 어떤 옷을 입었는지도 다 기억을 합니다. Je m'appelle Chauvin.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자기 소개를 하는 거죠. 주마벨 쇼방. 저는 쇼뱅이라고 합니다. 네, 그때 아이가 들어오고요. 여기서 Vous n'êtes pas très sûr. Ah, à la fin, l'a-t-il tué?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은 왜 그녀를 죽였다고 생각을 하느냐. Ça, je ne sais pas. 베스크 부시포지 당신이라면 어떻게 가정합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죠. Il l'a tué. 그러니까 그 장폴 벨몽도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는 그 여자가 그 남자 보고 자기를 죽여달라고 했을 거라고 저는 가정해 봅니다. Il n'a pas pu faire autrement. 네, 달리 다른 방법이 없어서요. 이때 그런 어떤 저런 시선은 뭘 얘기할까요? 마치 그 본인의 감정을 들킨 듯한 그런 느낌이 아닐까요? 아주 그 깁니다, 이 장면이. 그 종종 나오는 그런 어떤 그 장면들 중에서 어마어마하게 그 길어지는 장면이 가끔씩 등장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서 완전히 긴장이 풀려서 쓰러지는 듯한, 그리고 음악이 출발을 하면서 또 이제 발라드가 시작되는 거죠. 네. 이때는 거의 보면 한 편의 그 그림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네, 쓸쓸함이 Un 감도는 grand bateau rouge à moteur. 그 빨간색 그 장난감 배를 사달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런 거 사줄게 하면서 이제 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카메라가 엄청나게 이 장면 길어요. 얼마나 기냐면 거의 한 5초 동안 쭉 해서 저 철망을 통해서 가거든요. 그냥 가겠습니다. 이렇게 빨리. 네, 그런 부분이 전체적인, 제가 봤을 때는 이 영화에서의 모데라토는 감독이 생각하는 모데라토의 빠르기는 아마 좀 전에 저렇게 느린 저게 이제 그 삶의 이 모데라토 칸타빌레 영화에서의 모데라토 빠르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그 느린 거죠. 단조로운 그 템포 안에서 어떻게 보면 죽지 않기 위해서는 칸타빌레가 필요한 거죠. 거기에서 헤어나기 위해서는 뭔가 그런 어떤 노래, 삶의 그 생동이 필요한 거죠. 그게 아마 이제 잔느 모로한테는 새롭게 찾아온 저 쇼뱅이라는 인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일부를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